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호텔신라를 여름까지 끌고 갈 종목으로 현재 신규 매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았죠.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상 첫 연간 적자 소식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또 이제 시장과 함께 많이 밀리고 있는 종목들 중 하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회복이 된 그 이후까지 고려를 하셔서 좀 길게 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호텔신라 신규 매수 괜찮을까요? 네, 길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전에 작년 9월 달에 나온 이슈들 좀 보면요. 시내 면세점 매출 회복세가 좀 기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꾸준하게 9월 달부터 추세가 전환되면서 좀 위로 올려준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려줬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받쳐줘야지, 시장이 안 받쳐주면은 대부분 밀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도 다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대부분 뭐 30%, 40%, 50%다 빠졌습니다. 뭐 최근에 다 올라간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은 이런 섹터들도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갔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매수를 이제 좀 진입을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 자체가 어디까지 좀 밀릴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흐름을 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추세가 좀 꺾이는 시점에서 다시 좀 진입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자체는 이제 길게 봤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긍정적인 종목이긴 한데 최근 시장 자체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1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48,800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계속 떨어지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LIG 넥스원 최근 방산주들 흐름이 좋아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1월 22일에 최고가 43,200원까지 기록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다시 3만 원 선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뭐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분석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최근 시장과 함께 또 이 종목도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 48,800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좀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에 그 항공 관련, 우주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최근에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요, 굉장히 뭐 좋은 이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종목 상담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이 나오면 하락을 주기 때문에 그 하락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구간 전체적으로 좀 봐드리면 우선 32,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32,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그때 이제 다시 상승이 추세가 전환되면서 강하게 좀 끌어올려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비중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32,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내가 줄였던 비중 더 담고서 길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전략 취하시면 충분히 매수권 위로 올라오면서 강한 수익권까지 줄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좋긴 하지만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32,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32,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3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스탕님 안녕하세요. 오로라 9,800원, 비중은 10%입니다. 시원하게 오르는 모습은 안 보이고 떨어지기만 하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키즈 콘텐츠 관련주이고 또 핑크퐁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계속 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9,0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이분도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뭐 이런 이제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테마들 그런 이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주니까 이런 이제 뭐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이제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낮은 구간에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좀 못하는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좀 뭐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시장이 내려오면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시장이 반등이 줄 때 그래도 매수권까지는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권까지 한번 올라올 때 우선은 종목을 좀 정리를 하고서 추후에 이제 저희가 시장이 하락 나오는 거에 어디까지 나오는지 기다려 봤다가 추후에 다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지금 뭐 너무 조금 눌러줬다고 해서 지금 바로 정리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좀 하지 마시고 반등 줄 때 여유롭게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신 다음에 향후의 시장 흐름 보면서 다시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6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9,448원 20% 비중 들고 있습니다.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오를까요? 목표가, 손절가 라인 좀 잘 잡아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 수혜 전망 나오면서 한 6월쯤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당시에 14,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10,000원 선 무너지고 오늘은 8,250원에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름 관련주라고 봐도 좀 무방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작년 이제 2019년도까지는 좀 기업 자체가 좀 안 좋아서 적자를 좀 보고 있었지만 작년에 이제 전기 자전거를 좀 출시를 하면서 그런 좀 수혜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을 한번 줬던 이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름까지 이제 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종목도 반등 줄 때는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고 여름까지 기다리면요. 지금 시장 자체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을 보면요. 하락이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어디까지 좀 내려올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여름까지 내가 가지고 간다고 한들 하락하고서 올라갈 건데 하락할 거를 뭐 기다려 가지고 있다가 올라올 때 매도를 하는 게 과연 맞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반등 줄 때는 좀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이제 전략 취하셔서 다시 한번 내려줄 때 이때 이제 매수를 좀 한 번 더 해보시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여름 수혜주를 볼 수 있긴 한데 최근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좀 여름까지 그냥 쭉 보유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제 매수 전략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1,600원에 10%입니다.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지금 매도해서 수익 챙겨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항공우주 관련주로 최근에 굉장히 한 달간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주가가 한 26,000원, 27,000원 선 부근에서 한 달 만에 4만 원 선 이상까지 급등을 한 종목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31,600원에 매수하셔서 수익이 많이 나셨다가 최근에는 시장이 좀 밀리면서 수익이 조금 줄어든 상태인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조금 더 그냥 가져갈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지금 좀 매도를 하고서 낮은 구간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해보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31,600원 네, 매수를 하셨으면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수익입니다. 좋은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고 저는 이제 31,000원, 3만 원까지 한번 밀렸다가 가더라도 다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고 안 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밀린다면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던 게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도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장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익절 구간을 좀 잡아드리고서 구간 이탈되면 익절을 하고 3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을 좀 시도를 해보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는 한 38,500원 정도 38,500원 정도 잡고서 구간이 이탈되면은 그냥 이제 매도하고서 좀 내려오는 게 어디까지 좀 내려오는지 지켜보고 낮은 구간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좀 해보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향후 전망은 좋지만 최근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가를 좀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익절가 38,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ENL 1,540원 10%입니다. LED 관련 사업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요. 잘못 매수한 걸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우리 ENL 최근에 1,700원 선까지 고점을 찍고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음봉도 좀 길게 나오고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1,54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은 현재가 1,42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잘못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잘못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높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40원이면은 이제 뭐 시장이 밀리면서 내려왔다고 해도 뭐 충분히 무방할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은 종목이고 미래 산업에서 좀 필요한 그런 LED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가 그 화이자 출신의 임원이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한번 줬었죠. 그러면서 강한 상승 주고 조정 주고 하락 주고 그 다음 상승이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승 주고 조정 주고 이제 하락 주고서 여기서도 조정 주고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가지고 가는 게 좀 부담이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한 1,200원 정도까지는 내려줬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급하게 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봤으면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머리 올리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좋은 수익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로는 살짝 고점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이라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 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3,007포인트, 현재는 3,006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4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3,7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1.4%까지 상승 탄력 확대하고 있다는 모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닥터스탁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노란톡 또는 닥터스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51,000원 10%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안 했어요. 욕심을 부렸네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손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가 매수가까지 올라왔던 거는 아무래도 작년 9월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53,000선까지 올라왔었는데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바라시는 마음에서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은 아무래도 좀 손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은 매수를 계속 가져가 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시기에는 이제 손절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반등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좀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추고 반등을 줄 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휴대폰 부품 그다음에 이제 OLED 관련된 이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이제 이슈가 그렇게 좀 큰 이슈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좀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좀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저는 만약에 뭐 오래 가지고 오셨다면은 충분히 장기로 들고 가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이 나오고서 다시 이제 상승을 줄 때라서 지금은 당연히 좀 반등을 줄 때 매도를 해놓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밀리고 나서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늦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OLED 분야에서 수익성 개선 전망되고 있고요. 장기적인 목적은 좋지만 반등 나왔을 때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34,600원 30%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등 거래처도 좋고 전망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38,000원, 37,000원 선까지 고점을 찍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3만 원 선 부근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그래도 비중도 좀 있게 들어가셨는데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지금 34,600원이면은 네. 아무래도 조금 높은 구간에서 잡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섹터 자체는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좀 넘어가는 그런 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큰 상승을 좀 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해도 한번 내려왔다가 간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전 솔직히 언제 이 종목이 폭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좀 시기다.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밀려도 더 많이 밀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에서 내려오면서 충분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상승 주고서 그래도 지금 추세가 지금 위에서 M자형의 이제 모습이 좀 나오는 모습은요, 좀 강한 하락을 이제 미리 좀 예고를 좀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W자를 주면은 강한 상승을 예상을 하는 거고요. 위에서 M자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강한 하락을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은 솔직히 좀 매수가가 살짝 높아서 이거를 좀 반등이 나올 때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이번 주에 이제 코스피가 좀 반등을 줄 때 아마 좀 끌어올려 주면 그때 어느 정도 내가 손실권이라도 매도를 하고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지인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그만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코스피 반등 나올 때 살펴보셔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9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하이비전 시스템 매수가 14,000원, 비중 20%입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 최근에 자회사 관련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자회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검사 장비를 납품 중이다, 이런 이슈가 주목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15,600원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난주 내내 좀 하락세가 많이 나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14,000원이시면 지난주에 하락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추가 매수 더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 더 해도 저는 뭐 무방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하락을 좀 겪고 나서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 시장 하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시장 하락이 나오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조금 이번에 시장이 하락이 코스피가 굉장히 조금 밀렸습니다. 뭐 3,2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약 한 10%도 안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는요, 시장 자체가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굉장히 강하게 밀렸었죠.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전의 코로나 때처럼 하락이 나오게 되면요, 정말로 무섭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중 50%는 빼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매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제가 쉽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내가 방어에 좀 집중을 하는 시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런 뭐 테마가 있는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위로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빨리 빠질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두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낮은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좀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손절가를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 잡으시고, 내가 만약에 추매를 정말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13,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상승이 나올 때 충분히 여유로운 상승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긴 한데, 역시 시장 흐름을 먼저 봐야 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손절가 12,000원 제시해드렸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이하에서 고려해보시라는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KH바텍 25,000원 60%입니다. 도와주세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해서 너무 걱정입니다.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KH바텍 폴더블폰 관련주죠. 아무래도 25,000원의 매수가이시면 작년 8월쯤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이제 26,000선까지 올라갔다가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17,250원이신데 비중도 60%라서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분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KH바텍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굉장히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이전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를 전환을 하면서 흑자를 꾸준하게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높게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전혀 높은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전혀 높은 구간 아니다라는 걸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이슈 자체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전에 상승이 나와줬어야 됐습니다. 이전에 상승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5,000원이면 그래도 조금 너무 고점에서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상승을 준다면은 충분히 매수권까지는 좀 올라와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와줄 때 뭐 2만 원이든 22,000원이든 그래도 추매하면은 이제 뭐 22,000원, 23,000원 구간까지 단가 낮추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낮추고 급등 터져 나와 둘 때 그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매수 단가 2만 원 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셔서 반등할 때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5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과학 매수가 22,300원이고 비중 24%입니다. 잠깐 사이에 손실이 너무 심해졌어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대한과학 이제 백신 유통 관련해서 콜드체인 관련주로 또 역시 작년 말쯤에 굉장히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자, 5,000원, 6,000원 선 부근에서 3만 원 선까지 최고가를 찍고 다시 한번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현재가는 16,8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정말 급등하고 급락한 심한 종목인데 지금 대응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상승하고 있는 종목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기다리면 좀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저희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도요, 가격 내려주니까 충분히 좀 더 여유롭게 매수를 좀 진입을 하시는 그런 좀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조금 더 내려올 구간은 있어 보입니다. 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한 13,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밀려줬다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권이
22,300원이죠. 22,300원이면 13,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단가 낮추고서 강하게 뭐 2만 원, 뭐 17,500원까지 반등 줄 때 나와야 된다. 다만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백신이 유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통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 참고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3,500원 정도 내려주면 그때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급등이나 반등 강하게 한번 줄 때 충분히 손실 없이 혹은 약손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한 13,000원선까지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17,000원 이상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비소프트 비중 50%이고 평단가 2,500원입니다. 콜드체인주로 보고 들어갔는데 맞나요? 사고 나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2,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난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2%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얽혀있는 테마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얽혀있는 테마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핀테크, 뭐 삼성페이, 그리고 뭐 콜드체인 관련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들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런 지금 당장의 이슈가 되면서 올라간 테마를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권 자체는요, 굉장히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든지 좋은 구간에서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콜드체인 관련해서 이제 테마로 엮이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는 바닥권에서 매수를 한번 강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매수를 할 때만큼 내려오면서 물량이, 매도를 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해 놓고서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흐름은요, 충분히 단기간에도 상승을 강하게 한번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조만간에 콜드체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요, 충분히 매수권 위로 강하게 한번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충분히 낮춰도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 이슈들 나오면은 강한 상승 줄 때 수익권에서 여유롭게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콜드체인 이슈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매수가 부근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드렸고요. 추가 매수 지금 구간에서 해보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액토지 소프트 매수가 16,410원, 비중 10%입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거의 반토막이에요.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액토지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보유해서 작년 9월쯤 카카오게임즈 상장 당시에 이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2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을 해서 오늘 현재가는 8,6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6,410원, 네, 상승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중간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 좀 손실이 크실 것 같은데요.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보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종목은 손절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손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한 10%대, 10% 그 구간에서만 좀 손절을 좀 하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내려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이제 한한령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좀 열어두고서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16,000원에서 지금 8,600원까지 내려왔으면 거의 한 50% 정도 많이 좀 내려온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이 나올 시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나와 줄 겁니다. 상승이 나오는 양봉의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나와 줄 때 그때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시면요. 충분히 단가 자체가 16,000원에서 거의 한 12,000원, 뭐 만원, 12,000원까지도 내려와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12,000원까지는 반등이라든지 상승이라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왜냐면은 16,000원을 바라보는 것보다 저희가 12,000원까지는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을 좀 손절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크게 물렸을 때는요, 좀 내가 손실 없이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지금 구간 이제 양봉 강하게 거래량 나올 때 추가 매수해서 가지고 가면 그 나온 시기부터 한 달도 안 걸리고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봉 나오면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 전략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8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가 연일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한다면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비중은 2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카카오 지금 21선 이탈된 상태인데 전문가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시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좀 보수적으로 매수를 좀 하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계속 보면서 사고 싶다. 난 이 종목을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40만 원 정도에서 좀 매수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볼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시장이 밀릴 때 이런 종목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밀리게 되면 차익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번 밀리고 나서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종목을 막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현금 좀 빼놓고서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짧게 급등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단가는 40만 원 선 제시해 드렸고요. 시장 흐름 보면서 천천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